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트럼프스 아메리카 바로 일주일 후면은 미국 대통령이 바뀌게 됩니다.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미국의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행정, 입법, 사법 3권이 모두 보수주의 경향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라는 대통령이 매우 비전통적인 정치 철학을 가진 리더이고 또 그의 정치적인 약속도 매우 색다른 것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직접적이고 중요한 변화의 이슈가 과연 무엇인가? 제가 8가지로 집약을 해서 3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4번째 이민 문제 그리고 인종 문제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미그레이션입니다. 우리가 이민 사회고 또 워낙 이 문제가 큰 문제입니다. 1,10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숫자의 불법 이민자들이 살고 있다. 바로 우리 주변에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법률, 인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우선 정치적으로 이 히스패닉들의 표가 15%가 이제 넘게 됩니다. 앞으로 더 늘어나게 되는데 반이민 반대를 하는 이 그룹들인데 현재로는 트럼프에게 큰 혐오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차기 선거에서는 더 단합된 정치력을 보이게 될 것인가 또 앞으로 장래 10년, 20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경제입니다. 도시경제, 농촌경제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특히 농장 같은 곳에서 히스패닉계의 노동력은 절대적입니다. 법률 문제입니다. 1,100만 명이나 되는 범법자들이 우리 안에 살고 있는 셈입니다. 바로 국경 침입자들인데 이들을 모두 사면할 것인가 이렇게 되면은 mass amnesty가 됩니다. 아니면 추방할 것인가 이럴 경우에는 mass deportation이 됩니다. 모두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또 한 가지 인권, 인도적인 문제입니다. 소위 드리머라는 어릴 때 부모의 손을 잡고 레오그란테 강을 넘었는데 지금 성장해서 미국 시민이 됐습니다. 부모들은 아직도 불법 이민자입니다. 추방할 경우에 대규모 이산 가족이 생기게 되는데 부모들과의 결별 괜찮은 것인가? 이것도 문제입니다. 1,100만 명을 추방할 때 경비가 드는 돈이 한 1,600억 달러라는 계산까지 나왔습니다. 추방하는 데 드는 돈, 벽을 쌓는 데 드는 돈이 엄청난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이민자들이 많은 대도시, 시카고 같은 도시에 시장들이 sanctuary city를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중세 교회들이 범법자들에 대한 은신처를 제공했던 그런 전통을 따라서 시카고, 뉴욕, LA 이런 데서는 우리는 우리 경찰력으로 이민자들을 내쫓지 않겠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러면 우리가 연방기금을 안 줄 것이다 하고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지 시장들은 그러면 마음대로 해라 좋다 또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와의 대립 문제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추방을 찬성하는 사람들의 의견 미국이 법치 국가이고 국경은 보존돼야 되고 마약 등 범죄는 쫓아내야 되고 또 복지 혜택을 축내는 사람들도 쫓아내야 된다. 또 기본적으로 인종의 다양화에 대한 거부감도 있다. 그런 의견들입니다. 추방을 반대하는 쪽 어차피 미국이 노동력이 필요한 사회인데 경제적인 효과도 생각해 봐야 될 것이다. 또 물리적으로 1,100만 명을 모두 추방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벽을 쌓고 추방을 하고 1,660억 달러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해도 좋을 것이냐. 또 수십 년이 걸려도 이것은 물리적으로 실시가 될 수가 없다. 고로 이제는 양성화하는 것이 옳다. 그런 의견입니다. 트럼프는 이제 1,100만 명 전원을 추방한다고 그랬다가 지금 범법자 중심으로 해서 우선 한 300만 명만 추방할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uild a wall, who pays? Mexico 이 얘기를 우리가 수십 번 수백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스토리가 좀 달라졌습니다. 우선 의회에 세금 돈을 신청을 해서 이걸로
벽을 쌓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멕시코에게 reimburse를 하겠다. 멕시코가 이 돈을 나중에 추후에 내도록 하겠다. 그런데 어떻게 멕시코를 설득한 것인지 그 얘기에 대해서는 아직 나온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인종 문제입니다. 레이시즘 문제. 훨씬 더 지금보다 나빠질 것이다 하는 예상이 많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전국에서 갑자기 헤이트 크라임이 700여 건이나 발생을 했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 대부분 트럼프의 독성 언어 때문이다. toxic language 때문이다. 그런 비난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것이 혹시 toxic language뿐 아니라 toxic hearts가 아닐까? 마음속에 그런 독성이 들어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두려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 골든 글러브 영화 시상식에서 메리լ 스트립, 유명한 여배우죠. 이 사람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대통령, 최고 지도자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이렇게 막말을 하면은 그것은 어떤 의미냐? 일반 시민들에게도 막말을 해도 좋고 헤이트를 해도 좋다. 마치 허가증을 주는 것과 같은 인식을 갖게 될 것이다. 퍼미션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헤이트 크라임이 늘어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한인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이미 있습니다. 스코키에서 한인 여성 2명이 길거리에 서 있는데 한 백인 청년이 지나가다가 차를 급정거하더니 하는 말이 Hey, speak English 라고 얘기를 하고 떠났습니다. 이 두 분의 한인 여성들이 길거리에서 졸지에 봉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즈음해서 거니 하이스쿨, 한인 학생들도 많이 있고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인데 여기 학교 화장실에는 white only 이런 사인이 붙었습니다. 민권법 이전 시대로 마치 돌아가는 그런 느낌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이 트럼프의 인종차별 발언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최고 걸작품이 바로 그 연방 판사에 대해서 멕시칸이라고 비난을 한 그 발언입니다. 자신의 트럼프 대학 사기 사건을 재판하고 있는 판사인데 그가 멕시칸이라고 공격을 한 것이죠. 이 판사는 사실은 인디아나에서 출생을 한 미국 시민입니다. 그리고 멕시칸 계통의 3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연방 검사실에는 멕시코의 마약단을 단속하기 위해서 큰 공을 세웠던 그런 검사였습니다. 그러나 트럼프의 눈에는 그가 멕시칸으로 그냥 보이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우리 손자들 보고 우리 3세 손자들 보고 Hey, you Asian, so you second class citizen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소질이 분명히 있다. 이제 그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미국의 인종 문제 굉장히 복잡하고 복합적이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문제인데 크게 분류를 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복합 문화를 인정하고 포용 정책을 지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위 diversity, pluralism, inclusiveness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반대되는 시각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미국은 백인의 사회고 유럽 문화의 사회다 하는 주장이죠. 고로 English only다. 미국의 인종을 이분화하는 그런 사고를 얘기합니다. 백인 대 비백인, them and us, 그들과 우리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질적이고 변두리 인간들이다. You not belong here. 그런 사고를 가진 그런 그 인정 시각도 있습니다.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인종관계가 소홀해질 것이다 하는 시각들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그가 인종에 대해서 얘기한 여러 가지 사례들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법무부 장관에 지금 제프 세션스가 청문회에 들어가 있는데 이 사람이 만일 장관으로 인정이 된다면 법무부에도 기대할 것이 별로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연방 판사로 오래전에 청문회에 나섰지만은 그 당시에 인종차별자로 낙인이 찍혀서 거부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의회도 지금 보수주의 의원들이 다수인 것이고 사법부도 앞으로 이제 또 한 사람의 공석적인 사법부에 보수계 판사가 들어서게 되면은 민권 문제라든가 인종 문제, 소수계 문제에 대한 재판에서 오바마 시대와는 크게 다른 시대가 될 것이다. 그런 예상이 높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소수계로서 트럼프의 인종정책 주의 깊게 관찰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칫하면은 우리가 2등 시민 취급을 받을 수 있고 자칫하면은 우리의 권리가 침해될 수가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트럼프의 러시아와 관련 미확인 보고서가 오바마 대통령과 바이든 부통령 그리고 트럼프 자신에게 직접 보고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조 바이든 부통령은 어제 자신이 정부 측으로부터 이에 대해서 브리핑을 받았었다고 확인했습니다. 트럼프는 지난 수요일 기자회견에서 이를 보도한 CNN에 대해서 가짜 뉴스라고 공격했었습니다.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은 공화당이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고 동시에 새로운 의료안으로 대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오바마 케어의 폐지와 대안 대치는 거의 동시에 이루어질 것이며 새 정부 시작 후 100일 이내에 실시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법무부는 힐러리 클린턴의 이메일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FBI를 조사하게 됩니다. 법무부 감사실은 FBI의 이메일 사건 조사 발표가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이루어진 것인지의 여부를 조사하게 됩니다. 의회 일각에서는 이 조사가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미국의 유럽 병력 증강에 대해서 비난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미국의 최근 독일과 폴란드 내의 미국 병력 5,000명 증강에 대해서 자신의 안보의 위협 요소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통상적인 유럽 병력의 교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의 가장 비싼 무기 체제가 일본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F-35 전폭기입니다. 미국은 일본과 태평양 방어의 기본 비용기를 F-35로 정했습니다. 이 항공기의 대당 가격은 1억 달러, 16대가 애리조나를 떠나서 일본으로 향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어제 바이든 부통령에게 이임을 앞두고 깜짝 선물을 보냈습니다. 최고 훈장인 대통령 자유훈장 수여입니다. 바이든은 이 훈장 소식을 듣고 감격해서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연방법무부가 오늘 시카고 경찰의 민권법 위반 사실을 발표하게 됩니다. 법무부는 라쿠인 맥다널 사건 이후에 시카고 경찰을 조사해왔습니다. 이번 조사의 결론으로 시카고 경찰이 개혁될 것인지의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신용 등급사는 시카고 퍼블릭스쿨의 재정 악화로 시카고시의 프로퍼티 텍스가 더 오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무디사는 세금 인상 폭을 1년에 4억 달러 정도로 계산했습니다. 레이크 주릭 하이스쿨 교직원 3명이 사직했습니다. 학교 풋볼팀의 성추행 등 신입생 환영식의 스캔들 때문입니다. 레이크 주릭 경찰도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내일 계속해서 흐리고 오늘 최고는 27도, 내일은 33도입니다. 주일 맑고 흐리고 36도, 월요일 화요일 계속해서 흐리고 빕니다. 월요일의 최고는 42도, 화요일은 48도로 예상이 됩니다.